오늘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합의금이 나는 왜 이렇게 적지?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적은 이유 6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뭐가 6가지나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정말로 6가지가 더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저희가 가장 많이 있는 케이스 6가지를 뽑아가지고 오늘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만일 여러분들께서 이 6가지 중에 3가지 이상이 포함된다. 그런 분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합의금을 적게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신 분들이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정보가 가득한 보상스토리 김 실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보상스토리 송 팀장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합의금이 적은 이유 6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이 안에 몇 가지에 해당하는지 저거는 내 케이스 같은데 나는 저렇지는 않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나의 문제점이 뭔지 내가 이래서 합의금이 적었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가 첫 번째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치료를 잘 안 받으시는 분들, 그거는 기본적으로 산정되는 합의금이 적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도 있고요. 내가 치료를 잘 안 받는다는 건 내 몸이 안 아프다라는 거기 때문에 치료를 꾸준히 오래 받으실수록 합의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내가 치료를 잘 받고 있고 내가 몸이 아프다는 걸 어필을 했을 때 보험사에서도 이거는 작은 금으로 합의를 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닌가 보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치료는 몇 번 안 받으셨는데 높은 합의금만 원하시는 그런 실수를 범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조급하게 합의를 하시는 실수를 범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 1번하고도 조금 연관이 될 수도 있긴 한데 치료 한두 번 받고 보험사랑 합의해야지 라고 해서 보험사 담당자랑 합의에 대한 얘기들이 오고 가게 돼요. 사고 난 지 5일 만에 합의, 사고 난 지 7일 만에 합의. 아직 치료도 안 끝났는데 아직 몸은 아픈데 그냥 합의금 좀 준다고 하니까 합의를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돈 100만 원에 50만 원에 합의를 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억울하신 거예요. 그래놓고 합의 취소되냐고 오히려 보험사한테 애걸복걸하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고 계시다라는 거죠. 조급하게 합의를 하시는 분들이 합의금이 적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무래도 조급하게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보험사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줄게요 하면 이게 맞는 건가 하고 나도 모르게 이제 설득을 당하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 드리는 게 최고로 많이 드리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이렇게 드리지도 않아요. 이런 얘기들을 계속 듣다 보면 이게 맞는 건가? 그리고 실제로 카페에서도 보험사에서 이 정도 금액을 제시를 하는데 이거를 받고 합의를 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이런 걸 보더라도 보험사 담당자한테 이제 설득당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보험사한테 질질질질 끌려당기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사실 굉장히 위험한 부류에 속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보험사에서 뭐 달라고 그러면 다 주고 뭐 사인해달라고 그러면 다 사인해주고 그리고 뭐 보험사가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그러면 저렇게 하고 이렇게 질질 끌려다니시는 분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니까. 담당자가 친절하니까 웃으면서 내가 고객님을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나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라는 부분에 설득이 당하고 넘어가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러다가 나중에 고객님은 이렇기 때문에 이런 원인들 때문에 이게 이렇게 보상이 안 되니까 합의금은 이 정도뿐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합의금이 적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한테 불리한 것들을 더 오픈을 해버리고 이렇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해버리는 거죠. 주셔도 되는 서류들이 있고 되도록이면 이제 나중에 최후의 보루를 이제 좀 갖고 계셔야 되는 게 있는데 그냥 다 줘버리시는 거죠. 나중에 쓸만한 무기가 없이 그대로 당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다섯 번째로 내가 얼마를 원하는지 요구 금액을 제시를 하셔야 되는데 제시를 안 하시고 합의 얘기만 하시다 보니까 담당자 입장에서는 높은 금액을 부를 수가 없거든요. 그럼 내 기대 심리도 점점 떨어지게 되고 나는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인가 보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가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해버리는 실수를 범하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 보험사한테 당당하게 그냥 내가 얼마 원한다 라고 제시를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거의 진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사실 이거를 포함을 할까 말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내용이기도 해요. 왜 그런가 하냐면 가끔 가다가 일부 피해자분들을 보면 교통사고가 나서 치료를 받으면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온갖 잡다한 내용들에 대해서 주워들은 게 되게 많게 되시거든요. 근데 그 안에는 굉장히 잘못된 정보, 전혀 사실과 다른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위험한 정보들도 있고. 그렇죠. 정확한 정보들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정보들이 마치 사실인 것 마냥 그거를 받아들여서 그거를 합의에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가 합의금 100만 원이 30만 원 돼서 나타나시는 분들, 보험사에서 소송을 받는 분들, 이런 식으로 사건을 완전히 망쳐버리게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어설프게 알게 된 지식을 가지고선 엉뚱한 짓을 하다가
사건을 완전히 말아먹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죠. 제대로 된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합의를 진행을 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정보는 네. 저희 보상 스토리만 보셔도 홍보. 이상으로 6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사실 합의가 잘 안 되거나 합의금을 적게 받으시는 분들을 보면 이 6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1번부터 6번까지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치료를 잘 안 받으시면서 조급하게 합의를 하면서 담당자한테 질질 끌려다니시는 분들, 이런 식으로 혼재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보험사에서 갖고 놀기 좋은 그런 피해자가 돼 있으신 거죠. 만일 내가 이 6가지 중에 3가지 이상 포함이 된다고 하시면 다른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보시는 게 더 나으실 수도 있어요. 3가지도 아니고 한 2가지만. 사실 2가지도 위험하지.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신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 사건을 혼자서 처리하는 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6가지의 얘기를 들어보시고 그거를 내가 스스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걸 한번 고쳐보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거를 고쳐서 보험사랑 다시 상대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 그게 안 되신다라고 한다면 스스로 사건을 처리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서 사건을 처리하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빨이 좀 좋다던가 그렇죠. 단호하신 분들. 그렇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남편분이시라든가 남자친구분한테 내가 되게 소심한 성격이라고 한다면 호탕하신 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사건을 좀 맡기셔가지고 좀 진행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저희 보상 스토리에서는 여러분에게 좋은 정보들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